지금부터 할 얘기는 이제 거래량과 이 수급과의 관계,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수급은 일반적인 세력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 세력이라고 하면 이제 제일 큰 형님에 해당되는 외국인이 있고요. 둘째 형님에 해당되는 기관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셋째 형님에 해당되는 슈퍼 매기급 투자자가 있는 거고, 넷째 형님에 해당되는 슈퍼 개미급 투자자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저는 이제 구분을 한 거죠. 머릿속으로 이제 파악하기 쉽게. 그래서 슈퍼 개미와 슈퍼 매기를 구분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중형주 정도까지는 이 기관이나 외국인과 대항할 수 있는 대항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매도를 치려고 얘네들이 했을 때 그 물량을 받아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폭락하는 거를 막아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기본적 분석을 했을 때 충분히 가격 메리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매도를 위한 매도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에 대한 이제 방어를 할 수가 있냐. 그런 것들도 중요하기 때문에 분석을 할 필요는 있다는 거죠. 거래량과 그러면 수급은 어떤 관계가 있냐라고 했을 때, 이, 뭐, 삼성전자가 됐든 어디가 됐든 뭐 다 상관이 없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외국인의 보유 수량을 보고요. 보유 수량이 보통 이게 이제 빅데이터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 시점부터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 외국인의 매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순매수를 하고 있다, 이제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의 추세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제일 큰 형님인 외국인이 지금 현재 매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는 그냥 메리트가 없다는 거죠. 사실. 삼성전자가 지금 이 가격인데도 불구하고, 외국인은 그닥 매력을 못 느끼고 있다. 제일 큰 형님이죠. 둘째 형님에 해당되는 기관은 지금, 오늘 시점 기준으로 했을 때, 역대 최고가부터 계속 매도만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순간까지도 매도를 하고 있죠. 그러면 기관과 외국인이 다 쌍매도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제가. 쌍으로 매도를 해버리면 답이 안 나온다는 거죠. 이거 개인이 받아봐야 예, 주가를 올리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러니까 세력이 들어와 줘야 된다는 거죠. 이런 초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초대형주에 해당되겠죠. 이 삼성전자는. 그래서 대형주, 그러니까 중형주 이상에서는 이 기관이나 외국인의 역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예, 그래서 수급이 받쳐줘야 된다. 여기서 얘기하는 수급은 기관과 외국인이 되는 거죠. 근데 중형주 밑으로는 시총 5천억 미만의 회사들은 어, 수급이라고 표현을 할 때 개인도 이제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OBV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OBV가 우하향하는 게 아니라 우상향하고 있어야 매집이기 때문에 이때가 이제 살짝 매집이 된 거죠. 그래야 주가가 이렇게 약간이나마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잘 모를 때 이 이 주식을 움직이는 주체를 못 찾겠다라고 했을 때는 OBV라는 지표를 활용할 수도 있다. 예전에는 이제 이 OBV로 판단을 많이 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분산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이 페이지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 거래량과 수급이 도대체 어떤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냐, 그 관점에서만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특정 시점만 그냥 잘라서 보면 되거든요. 특정 시점만 이렇게 딱 잘라서 봤을 때, 이 주식을 이 전날 대비 오늘 외국인이 어떻게 하고 있냐, 지금 그걸 보려고 하는 것 뿐이거든요. 그러면 이 거래량 속에 이 매매한 이 내역 속에 웨이는 지금 팔고 있구나를 알고 있는 거죠. 그 다음 날에도 양봉이기는 하지만 웨이는 계속 팔고 있구나. 웨인의 비중이 낮아지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런 내용들을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부터는. 그래서 이제
이, 저희가 이제 수업을 처음에 할 때 스텝 아니었죠? 왕초보 가이드에도 있고요. 기본 가이드에 보면 이 한 페이지 한 페이지가 사실, 어, 책이 한 권이다라는 표현을 제가 쓸 정도로 굉장히 많이 있는데,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이 분석 방법론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밑에 있는, 여기에는 수업이 여기 있죠. 이 페이지, 이 한 페이지를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네. 그래서 이 주포 찾기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누가 주포냐. 예, 그 깊이 있는 내용, 좀 더 이제 원뎁스가 더 들어가는 거죠. 원뎁스가 아니긴 하지만 더 깊숙이 들어가려고 하는 거지만. 그래서 거래량은 사실 누가 거래를 하냐, 그 관점 속에서 보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이 사나 파나, 그 다음에 기관이 매수하나 매도하나, 아니면 어떤 특정 개인 투자자가 매수하나 매도하나. 그래서 요런 매매를 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가장 기본적인 지표가 바로 거래량이라는 거죠. 거래량. 그래서 거래량을 먼저 파악을 하고 그런 다음에 원뎁스 더 들어가서 이제 그 안에서 매매를 누가 어떻게 했느냐, 매도했냐, 아니면은 매수했냐, 이제 그 부분을 보려고 하는 거고, 이 시가총액과 유통주식수를 꼭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시총이 어디에 영향을 주는지. 쉽게 얘기해서 2천억 미만의 회사다. 시총이, 시가총액. 그러면 소형주잖아요. 소형주 같은 경우에 또는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외인이 산다고 해가지고 주가에 큰 영향은 없다라는 거예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근데 중형주 이상에서는 외국인이 순매수 들어온다 그러면 물론 기관의 동향도 파악을 해야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향후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이런 내용들을 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외국인 보유 수량으로 보려고 하는 거고요. 기관 투자자들은 기관 보유 수량으로 보려고 하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가 있냐면, 보유 수량으로 보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어, 무상증자를 했을 경우에, 무상증자 할 수 있잖아요. 무상증자. 특히 뭐 1대1, 1대1 무상증자 같은, 이제 이런 무상증자를 하면 주식수가 두 배로 이렇게 뻥튀기가 땅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즌이 작년 4월에 했으니까, 최근에 이 바이젠셀이 이 무증을 했다네요. 그래서 바이젠셀을 한번 찾아볼게요. 바이젠셀을 좀 찾아보면, 최근에 무상증자를 했다는데, 잠시만요. 뭐 뉴스를 잘못 봤나? 5월 25일, 6월 8일, 6월 8일이 아직 안 됐네요. 상장이 아직 안 되는 거죠. 네. 이제 상장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드리려고 했던 거고, 좀 더 오래된 거. 이루다가 이제 2월 9일 날 이제 했고, 이 이후에 권리락이 23일이고 한 2월 달에서 3월 달 사이에 이제 상장이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루다를 그래서 보려고 하는 거고요. 이루다를 보시면 지금 밑에 이제 외인을 켜놨기 때문에 외국인 보유 수량으로 놨을 때 권리락이 있고 물량이 무상증자를 하고 나면 이게 산 게 아니거든요. 이게 산 게 아닌데 산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예. 그래서 내가 외국인 보유 수량으로 안 넣고 이럴 때는 이제 비중으로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비중으로. 그래서 이루다의 비중을 보면 그 당시에 이 무상증자를 하고 나서 어 그래도 샀나 보네요. 그죠? 예. 사고 그리고 나서 이제 무상증자까지 해서 물량이 더 늘어나는 케이스처럼 보여지는 거죠. 여기는. 이해되셨죠? 왜 비중으로 보는지? 예. 저런 왜곡 현상을 이제 없애려고 비중으로 보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그런 용도로만 쓰는 거죠. 이 외국인 보유 비중은.
이렇게 차트를 계속 보다 보면, 여기 좀 이상한데?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유상증자를 받았거나, 아니면 무상증자를 했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다른 주식 분할을 했든지, 그런 일이 벌어졌던 거죠. 그런 왜곡 현상은 좀 없애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외국인 보유 수량을 보려고 하는데, 이 외국인 보유 수량은 왼쪽에 외국인 보유 수량을 치면 이 기타 지표 밑에 외국인 보유 수량이 있음을 이제 알 수가 있고요. 얘를 선택을 하면 밑에 이제 외국인 보유 수량이 뜨는데, 얘를 어떻게 분석할 거냐, 이제 그게 관심사인 거죠. 그래서 지금은 항상 영문 HTS 설정을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MTS 설정을 보고요. 그래서 지표 설정에, 그러니까 여기 이 설정에, 지표 설정에 외국인 보유 수량을 선택을 해서 선굵기도 이제 보기 편하게 해서 이 움직이는 모습을 이제 디스플레이는 이 오른쪽에 체크만 해주면 되니까. 증권통 설정에서는 이 기회 차트 설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기회 차트 설정에 기관, 외국인 이 기회 차트를 표시를 할 거다에 체크를 해주고, 그 다음에 기관 누적으로 보려고 하는 거예요. 증감으로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기존에 있는 거 누적을 어떻게 볼 거냐라고 했을 때 거래량 차트에 이제 추가로 표시까지 해주면 이 두 개가 나오는 거죠. 거래량 차트 위에 한 번 나오고, 그런 다음에 한 번 더 탭을 하면 이 기회 차트가 또 한 번 더 나오니까. 외국인 보유 수량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라고 했을 때, 메인이 하는 일의 가장 큰 역할, 외국인의 가장 큰 역할, 어, 대형주든 소형주든 중형주든 동태요. 네. 이 공통점은 뭐냐라고 했을 때, 단기 저점과 단기 고점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러니까 단기 투자자가 제일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주식이 됐든 이 이루다도 마찬가지고요. 이 단기 고점이죠. 단기 고점이고 여기가 단기 저점이고 여기가 단기 저점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이런 데가 단기 저점인 거죠. 여기가 단기 고점이고요. 그래서 고점들만 먼저 볼게요. 이 단기 고점이라고 표현되는 이런 부분들의 이 외국인의 동향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날, 이날 보면 무진장 이렇게 파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이쪽을 보는 거니까 여기도 이쪽을 보는 거죠. 외인 물량이 파는 날이더라. 그러면 이런 단기 저점에서는 외인들이 사는 날이더라. 그러니까 단기 저점과 단기 고점, 이런 단기 저점에서는 외인들이 사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단기 고점에서는 외인들이 파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한 달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내가 항상 기준은 스윙이나 단기 투자 정도의 기준점을 세우고요.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더라. 결과론적인 얘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웬만한 차트들은 다 이 형태를 띠고 있는 거죠. 뭐 대형주라고 해가지고 다른 점은 없더라. 그래서 단기 저점 요 근처에서는 외인들이 약간이나마 좀 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거고, 이런 단기 저점에서. 근데 지금은 뭐 거의 순매도 기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뚜렷하게 확 나타나진 않는데, 지금 저 한 페이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얘기하는 게. 이 한 페이지 가지고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뭘 기준으로 그럼 단기 저점과 단기 고점을 정의를 내릴 거냐, 어떤 보조지표를 보는 게 제일 효율적이겠냐. 그러니까 이 단기 고점에서는 나도 같이 팔면 좋을 것 같잖아요. 단기 저점에서는 나도 같이 사는 게 나을 것 같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보조지표가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이 뭔가가. 네, 그런 내용들을
공부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 분석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외국인이 이 매도를 해. 왜? 단기 고점이라서. 이 단기 고점들을 이렇게 공통점을 좀 보려고 하는 거예요. 단기 고점이라고 표현되는 부분들을 공통점을 엔벨로프를 보고 판단을 하려고 하는 거죠. 엔벨로프 상단을 치는 요 인근에서 치고 올라간 다음에는 외인들이 이 파는 모습을 볼 수 있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외인들이 좀 많이 파는 것 같은데 단기 고점이라고 여기도 이제 쑥 올라가니까 순간적으로 확 팔아버리잖아요. 여기도 고점을 만나고 떨어지니까 또 여기서도 확 판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엔벨로프를 외인들이 단기 투자용으로 그러니까 단기 고점, 단기 저점을 판단하는 용도로 엔벨로프를 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이 지표, 저 지표, 그러니까 막 다 이렇게 판단해서 보려고 했는데 제일 그나마 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는 엔벨로프인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면 이 엔벨로프를 무시할 수는 없겠죠. 엔벨로프 상단을 치고 올라갈 때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주식을 삼성전자라는 이 종목을 내가 만주를 들고 있었어. 너무 많이 이제 들고 있어서 좀 덜어내야 돼. 라고 했을 때 나도 같이 조금씩 조금씩 팔기 시작해도 뭐 나름 단기 고점에 잘 팔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도 된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물론 실시간으로 표시도 해줘요. 실시간으로 지금 이 시간 기준으로 뭐 이렇게 30분인가 1시간 단위로 이렇게 업데이트를 계속 해주거든요. 당일 매매 현황을. 그래서 외인들이 지금 팔고 있구나. 지금 외인들이 사고 있구나. 이런 것들은 누적 집계로 좀 알 수가 있어요. 장중에는. 마찬가지로 단기 저점, 단기 고점, 아까 얘기한 그것들을 엔벨로프를 통해서 지금 이제 아까는 고점 기준으로 막 이렇게 설명을 했다면 지금은 이제 저점 기준으로 외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랬더니 사고 있구나라는 게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단기 저점이 여기일 가능성이 꽤 있는 거죠. 물론 스윙 가지고 내가 매매를 할 때는 참고지표 정도로밖에는 이 엔벨로프를 쓰질 않아요. 매수하고 얘네 산다고 해서 나도 같이 매수하고 그러진 않아요. 얘네들이 판다고 해서 나도 같이 팔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매매법은 따로 있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보이더라.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뭐 어려운 점은 없을 거고요. 그래서 이 외국인 보유 수량을 이해를 할 때는 이제 내가 뭘 기준으로 이렇게 좀 볼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들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 보유 종목들에 대해서 이제 예제를 추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것도 이제 지금 정도 실력 가지고는 아직은 좀 무리고요. 어,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을 외국인 보유 관점에서만 한번 살짝 그냥 한번 보기만 할게요. 그래서 지금 이제 배운 게 있으니까 좀 전에 예, 내가 얘를 분석을 할 때 뭘 어떻게 분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냐라고 했을 때 항상 이 역대를 보고요. 그런 다음에 외국인 보유 수량은 여기서부터밖에 안 나온다고요. 2년 6개월 정도밖에 안 나오니까. 그러면 이 부분만 분석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점을 찾는 거죠. 이렇게 최고로 많이 들고 있을 때, 최고로 많이 들고 있을 때 이렇게 찾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부터 이제 이 위에서부터 이렇게 이제 저항선을 그렸잖아요, 우리가. 아직은 안 왔잖아요. 이제 근데 올 타이밍이 오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가 이제 7월 달이니까 7월부터 1년 거의 한 9개월째 지금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1년 9개월 정도가. 지금 위에서 내리 누르고 있으니까 주가가 이게 평행하게 이렇게 안 가고 있는 모습은 볼 수가 있는 거고. 문제는 지금
고점이 여기 두 개가 있으니까 이쪽 고점부터만 보면 될 것 같다. 외인의 보유 수량 같은 경우에. 그러면 내가 여기만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가 이쪽에서 내가 사도 될까? 사면 안 될까? 그때 형님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 이 순매도잖아요, 이거. 그죠? 이게 순매도였는데 두 번째 고점을 기준으로 봐도 이쪽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걸리잖아요. 근데 한 요 정도만 해도 지금 지난 한 달 정도를 덮는 예, 순매수가 일어난 거죠. 그죠? 그러면 어 여기가 저점 아니야? 그러니까 제일 조금 들고 있는 게 여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조금이지만 매집을 그나마 조금씩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럴 때 중요한 거는 지지선인 거죠. 이렇게. 아, 순매수를 이 정도 하고 있구나. 그러다가 3월 달부터 3월 둘째 주부터 순매수를 시작을 한 것처럼 느껴지고 4월 둘째 주부터는 순매수의 폭이 살짝 늘어난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5월 이 둘째 주부터는 또 이제 그 지속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스윙을 이렇게 살짝 때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 분석할 예정이라는 거예요. 삼성물산도 똑같아요. 삼성물산도 같은 방식으로 분석을 할 거예요. 같은 방식으로. 그래서 삼성물산을 봤더니 삼성물산은 역대 차트를 먼저 보고요. 그죠? 그런 다음에 실제 순매수가 나온 부분만 이제 분석을 하려고 하는 거고 역대 고점, 이 역대 최고가, 그러니까 최고가에서부터 이 최저가까지 이렇게 쭉 보는 거죠. 이렇게. 제일 크게 내리 누르고 있는 건 얘인 거죠. 그리고 나서 6개월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제가 이게 돌파가 됐으니 얘는 이제 거점 확인은 된 것 같습니다. 전에 이제 이런 얘기를 했던 거고요. 거기에 고점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온 얘가 돌파를 한 이후로 그죠? 그리고 그 전에도 이쪽에서 이제 살짝 돌파를 했기 때문에 여기죠, 여기. 그래서 여기가 저점이라는 판단을 내렸으면 순매수가 이렇게 가고 있었던 거죠. 그죠? 그러다가 여기서부터는 순매도를 살짝 했고요.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꺾이는 거죠. 그죠? 그리고 순매수를 요 정도까지 했다가 순매수가 또 이렇게 들어갔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여기서부터 좀 더 적극적인 순매수가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지금 거의 한 6개월 근접하게 지금 매집하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매집이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삼성물산 이거 괜찮은데요. 라는 얘기를 여기서부터 이제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이해되셨죠? 네, 삼성물산 지금 뭐 나쁜 가격이 아니다. 경쟁력 있는 가격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근데 얘네들은 평균가가 상당히 높아요. 지금 여기서부터 매집을 해놨기 때문에. 그죠? 이쪽에서도 매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평당가가 한 요 정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지금 가격에서 내가 사도 내 평당가가 한 요 정도 된다면 예, 가격 메리트는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디까지 이제 분석이 가능한지 똑같은 얘기를 기관 가지고도 할 수는 있어요. 물론 이 기관 가지고도 고점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갔는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따지면 여기가 저점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고 지금 한 달 순매수 지금 중인 거죠. 얘도. 근데 이 순매도가 끝났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순매도가 끝난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면 지금 여기는 쌍끌이 구간인 거잖아요. 쌍끌이 구간. 쌍끌이 한 달 정도 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기가 저점 확정이고 두 번째 고점은 여기 아니야? 그리고 추세는 이제 이렇게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왜? 쌍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밑으로는 잘 안 떨어질 가능성이 꽤 높아 보이는데, 근데 위에 매물대가 있네? 이 매물대도 쉽지 않죠. 8% 매물대가 1년, 거의 한 2년에 걸쳐서 8% 매물대면 1년 정도 따지면 뭐 거의 16%막 이렇게 되니까 이 매물대를 뚫고 올라가기도 쉽지는 않죠. 이렇게 이제 매물대하고 같이 이제 연동해서 이제 분석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삼성물산이었죠.
그래서 오스코텍도 한번 살짝 보면 딱 보는 순간 아 얘는 아직은 아닌 거죠. 아직은 순매도 중이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지. 여기가 저점이라는 판단은 아직은 못하겠다. 물론 여기서부터 내려온 이쪽에서부터 내려온 얘도 이제 택도 없지만 두 번째 얘는 그나마 이제 돌파 흔적이 있어서 기대 심리는 있어요. 지금. 그렇지만 위에 보시다시피 매물대가 얘도 장난 아니죠. 그죠? 매물대 자체가. 그러면 내 평단가는 34,500원 밑으로는 잡아 놓는 게 그나마 얘를 털 가능성이 약간이나마 생기게 되는 거죠. 근데 얘는 현금을 더 투입하면 안 되죠. 지금은. 그래서 외인이 샀으면 하는데 외인이 안 사네. 이건 아쉽고. 그럼 기관이라도 샀으면 좋겠는데 기관도 아직은 순매도 중이겠네. 라는 게 바로 보이죠. 이렇게 그냥 고점끼리 이렇게 하락 차트에서는 무조건 고점끼리만 연결해 놓고 한 3개월 이상을 보기만 하면 되거든요. 아, 지금은 순매도 기간인가 보다. 그러니까 지지선을 그릴 필요도 없는 거죠. 얘는. 이해되셨죠? 그래서 오스코텍에 대한 이제 반응이 큰형님과 작은형님은 별로 안 좋아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KM 좀 더 보면요. KM은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기본의 디지털 시그널이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네. 요거는 이제 별도고, 그럼 얘는 버리는 거고, 장난질 치는 거니까. 시총이 2천억 미만인 경우에 800억밖에 안 되니까. 얘도 개인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기 고점과 단기 저점을 진짜 그게 맞아 떨어지냐. 단기 고점과 단기 저점. 뭐 이런 데를 이렇게 좀 유심히 봤을 때 고점에서는 냅다 팔아버리고, 그죠? 그리고 나서 좀 이렇게 매집을 막 하다가 이 고점 딱 오니까 이 엄청나게 많이 팔아버리고, 그죠? 외국인에서 공부를 할 거는 여기에 대입을 할 거는 엔벨로프 요거 하나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왜 팔았는지가 나오는 거고, 여기서 왜 팔았는지가, 왜 왕창 팔았는지가 나오는 거죠. 어려운 얘기 전혀 없어요, 여기도. 그리고, 나름 저점에서는 외인들이, 좀 사고 있구나. 요 정도. 그래서 이쪽은 그렇고요. 여기도 이쪽에서 좀 왕창 팔았네요. 그죠?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만 일단 먼저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 네. 그래서 외인만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외인이 기준으로 막 공부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ITM 반도체 역시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은 역시나 얘도 순매도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죠? 그러면 순매도처럼 느껴지면 이런 종목을 지금 내가 들고 있는데 물타기를 해야 되나? 이거 비추라는 거죠. 그러면. 이 순매도 하고 있는데 큰형님이 순매도 할 때는 나도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또는 손절을 하거나 예, 그게 낫다는 거죠. 지금 들고 이마트 같은 경우에도 막 이거 저점 아니야 막 이런 생각들을 갖는데 큰형님이 저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저점이 샀을 텐데. 그렇죠. 저점이면 지금 사고 있거나 매집하고 있거나 그러겠죠.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한 이선 하나만 이렇게 쭉 그려놔도 이거는 뭐 너무 대량 매도라고 봐야 되는 거죠 사실. 이건. 음. 다음은 SK 케미칼이고요. SK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외인이 사고 있네요. 그죠?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있냐 봤더니 기관도 순매수하고 있네요. 지금 한 2개월 넘게. 근데 주가가 횡보해요. 이건 뭔가 이상하죠. 그죠? 이건 뭔가 이상한 거죠. 기관이 이렇게 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주가가 횡보하고 있어? 이게 되게 이상한 거거든요, 이거는. 그러면 외국인이 파나? 봤더니 외국인은 팔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가 않는 거죠. 그죠? 이 순매수가 지금 한 달, 두 달, 거의 한 3개월째 지금 되고 있는데, 그럼 이건 매집이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기관의 매집으로 봐야 되는 거지. 그러면 SK케미칼은 내가 물타기를 해도 되겠네요. 그죠? 음, 이런 상황이라면. 음, 그러니까 그냥 데이터를 믿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 그래서 1차 대세 상승은 일반적으로 기관이 주도를 할 텐데, 음, 예, 기관이 이렇게 매집을 하고 있다면 음, 결국에는 오르지 않을까라는 기대 심리가 생기는 거죠. 음, 그게 심리인 거죠. 음, 따라하기. 음, 이렇게 잘하는 사람들 음, 주식을 따라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외국인에 대한 얘기들을 음, 이제 집중적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외국인의 순매매를 분석을 할 때 어떻게 보면 보조지표로 엔벨로프를 선택을 했는데, 그죠? 엔벨로프를 선택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단기 매매를 할 때, 어, 단기 저점과 단기 고점을 결정을 하는 거는 기관 같지는 않다. 개인 같지도 않고, 단기 저점과 단기 고점을 결정하는 거는 외국인인 것으로 보이고, 외국인이 단기 저점과 단기 고점을 결정을 할 때 참고하는 지표로는 엔벨로프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제 결론은 그겁니다. 음, 제가 이런저런 지표들을 막 봤을 때 결과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정리를 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지려고 합니다. 어려운 얘기 전혀 없죠? 네, 네, 아직은. 네.